반갑습니다. 오늘 6월 9일이네요. 네, 6월 9일 목요일이고요.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감초님 어서 오시고요. 금선화님, 세상을 꿈꾸며님, 위노님, 황금옥수수님, 월봉여사님, 포비님, 리치우먼님, 리치모님, 네, 패밀리인가요? 네, 리치. 봉금덕님, 초발심님 어서 오시고요.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네. 비상을 꿈꾸며 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월봉여사님도 반갑습니다. 형준님, 꽃사슴님 어서 오시고요. 한사발님, HM우님, 원태호님, 화수분처럼님, 부자스통님, 유연한 리치님, 미소돔님, 긍정의 힘님, 이준기님, 네. 보기만 할게요. 얘기는 못하는 거 아시죠? 네. 여지하? 네. 어서 오세요. 네. 하 맞나? 네. 행복한 뜨은기님 어서 오시고요. 진순옥님, 긍정무아님, 이순희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여종성님, 부자오빠님, 이경님, 이나님, 빨강망토님, 수기님, 염소양님 반갑습니다. 밤토리님, 도채호님, 서이아님 어서 오시고요. 드리맨 해피님, 선한주주님, 송현님, 김영길님, 달마대사님께서도 오셨어요. 왜 동쪽으로 하신 겁니까? 물어보고 싶었지. 네. 지존 모자는 지존이 될 때 봐야지. 좀 올라가야 돼요. 시장. 네, 아직은 안 돼. 시기가 아직은 일러요. 자, 백허님 어서 오시고요. 강아름님, 예쁜 하늘님, 미관원자님, 네. 박순희님, 독리부자님, 청산유수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말은 청산유수 잘하시는군요. 네. 자주 오셔야지. 빼먹지 마세요. 네, 스타트님, 평범한 부자님, 레드골드님, 대몽님도 어서오세요. 이쁜 타조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패밀리 피칭님, 조약돌님, 오개님도 어서오세요. 네. 시장이 오늘까지, 네. 계좌 상황이 오늘까지 조금 애매했죠. 네, 오늘은 그래도 보합으로 끝나서 다행이긴 합니다. 만기에 대한 부분들은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좀 내려가는 부분들이 또다시 변동성을 통해서 이제 시장의 앞뒤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말 같은 때랑 좀 비슷하다 봐야 되겠죠. 근데 주말은 조금 다른 개념이 좀 있긴 있는데, 만기 같은 경우는 지들이 포지션을 그 장중에도 계속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제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아니잖아, 올려놔 라고 얘기가 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보고서 외국인들이 갖다 집어 던지는 모습이었고, 그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후다닥 주워 담는 모습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뭐 주워 담았든 뭐 쓸어 담았든 간에 일단은 모양은 좋아요. 오늘 지지라인 때 좀 지켜줬고요. 그 다음에 아래 꼬리에다가 양봉에다가 다 나왔어. 그래서 내일 반등만 나와주면 별 문제 없어요. 자, 그리고 보통은 이런 장세가 나타나게 되면 반등 나오기 쉽죠. 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태고, 내일 양봉 나오면 또 기분 좋아요. 왜냐면 이제 남아있는 게 CPI 물가지표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나오든 우리한테는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나쁘게 나왔다. CPI가 물가지표가 나쁘게 나왔다. 그러면 뭐 연준이 긴축하는 거 그냥 그대로, 네, 원래 하려던 거 그냥 그대로 한다. 뭐 그래서 시장 뭐 달라질 게 없다. 물가지표가 좋게 나왔어. 그러면 긴축이 조금, 네, 완화될 수 있겠다. 아주 좋은 거지. 그러니까 믿자야 본전인 거지, 내일은. 그러면 내일 올려놓고 나서 CPI를 가지고서 이제 미국이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더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일단 나타난 부분은 일단 내일 조금 올려놓고, 네, 그 다음에 주말 마무리해서 CPI 지표를 미국 시장에다 잘 적용시켜 놓게 되면 편안한 주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걱정할 거 없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김엠비님, 도네시님, 1톤짜리 황금님, 강병철님, 강순희님, 황마선님, 빨강루시님도 어서오세요. 인터넷 이놈이 쉽게가 왜 그랬지? 네. 봄토마토님, 채은님, 시리링님, 꿈꾸는 새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월급 종목이 있습니다. 네, 월급 종목이 있는데 아마도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조금 있다가 분명히 100%야. 100%. 한 20분 있다가 월급 종목이 뭔가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9시 반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9시 한 50분쯤 끝날 때쯤 오셔가지고 월급 종목이 뭔가요? 네, 그럴 거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9시 30분쯤에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이것은 최대한의 효율, 그 다음에 이 경험에서 나오는, 우러나오는 이런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노련한 사람입니다. 네. 내가 다 알고 있어. 네, 언제쯤 올 거다. 오늘 뭐 월급 종목 나오느라고, 그럼 뭐 방송이 끝나니까, 네, 또 이 오랜만에 오시는 사람들은, 네, 1시간 반 방송하는 줄 알고 또 10시 한 20분쯤 와가지고 오늘 방송 안 해요. 막, 네, 다 보고 있어, 내가. 네, 다 보고 있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네, 아무튼, 네, 그렇게 되어 있어. 주코님 어서 오시고요. 네, 현명하죠. 내가 항상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네. 멀리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모란바구님, 희망가끔님, 남 부자다님, 태파님, 행복한 카포님도 어서오세요. 존중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그래서, 시장 이야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네. 시장이 잠깐 해드릴게. 미루님도 어서오세요. 지금, 계좌 상황만 좀 보고 있으면은요, 그다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솔직히. 네. 지금 시장에 대비해서 우리가 맨날 내 계좌를 계속 들여다보니까 아씨 언제 올라가는 거야? 왜 오늘도 답이 없는 거지?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그렇게 큰 변동이 있다거나 너무 내려가지고 계좌가 너무 박살이 나가지고 도대체가 답이 안 나와. 뭐 큰일 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야. 없다는 얘기죠. 네,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 왜냐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2월달 3월달 계좌 상황보다 이때 계좌 상황보다 지금이 더 낫다고 나는 자신합니다. 이때 마이너스 10%였으면 지금은 마이너스 8%라고 자신해요. 지수라는 포인트는 더 내려가 있는 상태지만 계좌는 더 좋아졌을 거예요. 이게 횡보를 하면서 나타나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결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횡보를 하든 아니면 더 빠지지 않는다는 어떤 느낌만 좀 줘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열려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가 언제 올라가느냐, 시장이 언제 올라가느냐, 이거에 대한 초점만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계좌는 알아서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가 뭐 시장이 올라가는데 나는 안 갈래요 막 그런 애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애들은 버려버리면 되는 거고, 시장이 올라가니까 나도 가야죠. 근데 가다 보니까 종목이 가벼우니까 더 많이 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수라는 것은 오늘 만기에서 느꼈겠지만 그냥 단순한 의미 그 이상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되겠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라든지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 선물을 가지고서 얘기한단 말이죠. 선물 시장에서 뭔가를 헤쳐먹으려고 지들이 매도를 좀 가지고 있으면은 시장을 빼려고 이 지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만기쯤 되게 되면은 선물과 현물이 같이 수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냥 선물 시장에서 내가 포지션을 수익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현물 시장을 갖다 때리는 것이다. 현물 시장을 갖다 때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삼성전자밖에 없더라. 외국 놈들이 오늘 9,500억을 팔았어요. 9,500억을 매도했는데 이 중에 4,500억이 삼성전자다.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계속 팔고 있어요. 왜 팔고 있었을까? 이놈들이 보니까 오늘 포지션을 어떻게 봤어요? 이번에 포지션을 하방으로 많이 봤다는 얘기지. 네. 뭐 선물도 매도, 그 다음에 뭐 콜옵션도 매도, 그 다음에 풋옵션은 매수, 뭐 이런 쪽으로 가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전체적으로 다 매도라는 포인트, 둘 다 양매도가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2700에서 2600 요 포인트 정도에서 갇혀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2650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얘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래쪽에다가 베팅을 좀 했었던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수익을 내고 팔았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포지션을 정리를 했을 텐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교롭게도요,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삼성전자가 뭐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요, 뭐 큰일 나요, 뭐 이런 얘기들 또 많이 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나왔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나오니까 이제 또 질리잖아요. 이게 오늘 만기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만기라는 거 몰랐던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내가 강연회 같은 거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잘 모르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든다? 왜 쪽팔리는가?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나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학교 수업할 때도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자, 다 이해됐나? 그러면 애들이 조용하죠. 네, 조용해. 조용하고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다 이해했구만. 그런데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돼? 막 그냥 소나기 막 내리죠. 네 와다다다다다다다 막 내리잖아. 그 왜 이걸 몰라? 막 모르면 물어보라고 했지. 하지만 안 물어본다는 얘기야. 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오늘 건강검진을 했어요. 아침에 네 아침에 새벽에 가서 아침 시장 딱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싸가지고 병원에서 건강검진 하고 왔는데 진료를 딱 받고 나니까 의사가 이제 독대를 하잖아요. 네. 딱 앉아가지고 아우 성투사님 뭐 너무 잘생겼어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덕담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뭘 하느냐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여줘요. 뭐 이렇게 초음파도 찍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막 하잖아요. 여기 그 초음파 사진 보면은 여기 뭐 까맣고 하얗고 막 이런 그림들 막 있죠. 네. 까맣고 하얗고 막 이런 그림 있잖아. 그럼 여기다 딱 대고서 그 얘기 하는 거야. 이게 콩팥인데요. 이게 췌장인데요. 네. 나 사실 봐도 모르겠어. 나 지금 다시 봐도 모르겠어. 왜냐면 그냥 이게 그 검은 데다가 이렇게 뭐 허연 걸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콩팥이래. 네. 네. 그런데, 근데, 이거 뭐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사가 이게 얘기하면, 네, 알겠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내가 집에다 전화했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 콩팥 여기가 어쩌고, 뭐 췌장 여기가 뭐, 그렇대. 네. 근데 내가 이해해서 못했어. 하나도 몰라. 지금 봐도 모르겠어요. 지금 봐도 모르겠어. 근데 내가 여기서 물어본다고 이 사람이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나는 오늘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차트를 가지고서 또는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서 백날 설명을 해봐도 모르면 진짜 모르겠구나. 네. 모르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봐봐요. 저항대 넘어갔지. 들어왔지. 지지됐지. 자 이제 가는 거야. 매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근데 그렇군요 라고 하다가 지나가서 야 성투사가 눌림목이야 사례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그렇게 못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반성을 조금 했어요. 네 내가 너무 전문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가? 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쉽게 얘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 네 내가 의사가 될 건 아니지만 저는 뭐 병을 연구하거나 그럴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그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건 공부를 좀 해야 돼. 지금 내가 이 차트를 보면서 바닥이에요, 저점이에요. 뭐 지금 횡보가 잘 되고 있죠. 들락날락 하는데 지지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이게 왜 그런지 뭔지 잘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지만 네 이거는 많이 봐야 돼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봐야 돼. 많이 보고 경험만이 살 길이죠. 네.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병원 가면은 완전 의사고 약사야. 내가 여기가 아픈데 뭐 이게 이렇게 돼서 뭐 저기 저렇게 된 것 같아. 그러면서 네 약국 가서도 뭐 그런 설명을 자기가 알아서 다 해. 네 그럼 의사가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내드려. 네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내 병은 잘 알아. 막 그러면서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것을 봤으면 그렇겠냐는 거예요. 네 어서도 오세요. 네. 얼마나 많이 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갖고 가고 싶다라면 많이 봐야 돼요. 같은 내용들을 많이 보고 또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보면서 지금 이럴 땐 이렇게 됐었지 저럴 땐 저렇게 됐었지라는 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건강검진은요 작년에 제가 그 위하고 대장하고 같이 했었는데 오늘 1년째 되는 날이라고 네 다시 하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한 거예요. 깨끗하대요. 네 멀쩡하대. 배만 넣으면 된대요. 배만 집어넣으면 된대요. 배가 들어가나 근데 이게 내가 모르는 게 아니지만 네 배만 집어넣으면 된다는데 배를 집어넣을 수가 있나? 이건 배는 원래 인격이잖아. 그렇잖아요. 내 인성이 이렇게 훌륭한데 배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네 그런 경험을 또 살려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많이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갑자기 그렇게 가지 마세요. 네. 그래서 맞아 애를 낳으면
부모님들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그걸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 주식이라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보면 돼. 많이 보면 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거기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시면, 분명 여러분들이, 차트를 딱 보는 순간 이해가 되는 시점들이 오게 되실 겁니다. 외국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외국어 할 때도 뭐 잘 모르지. 그냥 잘 안 들려. 근데 그냥 뭐 셜라셜라 하는 거 그냥 듣고만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린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 완전 개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외국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어를 또는 중국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라고 그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TV 드라마를 본대요. TV 드라마를 보는데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본다는 이야기야. 나는 영어를 잘 몰라. Hello, hi, hello, 민호, 뭐 I'm a boy,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얘네들이 뭐 일상생활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 알아듣겠냐고. 네. 못 알아듣지. 그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왜 봐요? 그러면은 자꾸 듣고 있다 보면은 들려요. 어느 날 갑자기 잘 들려요.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완전 개뻥이라는 거 내가 알았잖아. 네. 개뻥이에요, 이거. 완전 개뻥입니다. 영어 공부, 외국 공부 하시는 분 아시죠? 이게 완전 개뻥입니다. 왜냐면 아는 만큼 들리는 게요. 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아는 만큼 들리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공부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씩 들리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외계어를 듣고 있어봐. 저놈이 샬라샬라는 내가 백날 첫날 그거를 미국 드라마 쳐다본다고 해서 걔네들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 그게 보이는 거고 그게 들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들리는 것 같지만 내가 그동안 영어 공부를 계속 해왔다는 얘기예요. 영어 단어 수거를 계속 외우고 있었다는 얘기지. 하루에 막 10개씩 하면서 막 사전 씹어 먹고 해야지 이게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식 차트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공부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 듣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 모양새 딱 보면은 맞아, 그때도 이런 게 있었지 라는 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자꾸 겪으면서 자꾸 들으면서 하다 보면 뭔가가 보이려고 해요. 뭔가 들리려고 해. 그게 한 발짝 다가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어. 아예 공부고 나발이고 됐고 그냥 맨날 그냥 똑같은 만 보고 있어. 그러면 맨날 새롭겠죠? 네. 매일매일 새로워. 그럼 똑같습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있는 거 똑같아요. 하락할 때 어떡하지? 올라갈 때 어떡하죠? 그거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제 한신기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딱 보고 있으면은 이게 뭐 어디까지 갈까요? 뭐 이게 지금 이제는 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 근데 종목 진단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끝났군. 네. 조정을 좀 받겠군. 이런 느낌을 좀 받잖아요. 이 시점에서 더 많이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받을 수밖에 없죠. 왜? 딱 보시면 이제 대충 느낌이 오죠. 탄력이 많이 죽었구나 라는 느낌들. 그런 부분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테마가 붙어버리면 더 갈 수도 있죠. 뭐 이격이 벌어졌다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보세요. 이격이 벌어졌어. 추세가 많이 올라왔어. 그 다음에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장벽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 지금은 테마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더 올라간다는 건 약간은 좀 애매하죠. 갈 때 가더라도 조정은 좀 바꾸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느낌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딱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됐어요. 이격이 벌어지면 안 돼. 많이 올라가면 안 돼. 뭐 지금 뭐 정고점 저항을 넘어가지 못하면 안 돼. 등등등 많이 알고 있어. 데드도 나왔어. 요거는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이제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또 재미가 있는 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장기적 성장성이 없지가 않아요. 지금 얘네들도 마찬가지. 한신기계나 이 원전 같은 경우도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처박히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이미 뒤졌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뭐 2차 전지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비엠도 요것도 뭐 끝났어요. 이제는 못 가요. 이제는 재미없을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내려간 건 내려간 거지만 다시 또 올라와서 거의 근접하고 있죠. 뭐 LNF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야. 내가 이거를 욕을 하고 있어. 정고점 넘어가지 못한다. 정고점 넘어가더라도 이거는 여기 시점에서 이제 더 힘들어요. 라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폭락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폭락을 할 이유는 없어. 왜냐면 장기 성장성은 가지고 있잖아.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린대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1분 만에 충전되는 전기차 배터리 뭐 그런 것도 나온다더만, 알루미늄으로 뭐 만든 뭐 그런 얘기 잠깐 들어가면서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아직 상용화는 안 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점 기술이 발전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기름을 넣는 것보다 더 빠른 급속 충전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가격도 싸지고 뭐 이렇게 된다. 폭발 위험도 없고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시대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죠. 세상에 전기차 시대가 더 빨리 오게 된다면 내연기관은 죽어가겠지만, 어쨌든 네, 물론 아직은 시기상조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점점점 발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배터리를 만드는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물론 소재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전기차라는 덩어리 자체는 앞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10년 안에 올 것인가?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0년 안에 온 그냥 도로를 전기차가 누비고 다닌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 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 사면 안 되죠. 내연기관 자동차는 적어도 20년은 탄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신차가 전기차로 나온 게 아니라 내연기관이 같이 나오고 있죠. 디젤 같은 경우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휘발유는 아직 죽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휘발유 딱 차가 신차가 나왔어. 20년은 탈 거 아니야, 최소한. 더 탈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근데 3, 4년 타고 자꾸 차 바꾸긴 하던데, 적어도 한 10년, 네, 최소 10년, 15년 이 정도 무조건 타야 되지 않겠어요? 20년. 얼마 전에 보니까 20년 넘은, 20년이 뭐야? 아반떼 언제 나왔죠? 아반떼 제가 제일 처음으로 몰았던 그 차가 언제 나온 거야? 거의 한 30년 된 것 같은데, 네, 그 차가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그리고 난 너무 반가워. 그 옛날 구아방이라죠. 구아방. 옛날 초기 모델. 아반떼 림번 그거 말고 옛날에 구아방. 이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거요. 네. 그 아반떼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그런 차도 있어. 30년 돌아다니는 차도 있어. 네. 그럼 그것도 지금 94년이면 그거 30년 돼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나온 차들은 그때보다 더 좋을 텐데, 그잖아요. 그때보다 더 좋은 차인데 그거를 10년만 타고 없애겠어? 아니겠지. 아직 이 신차가 계속해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나온다는 것은 적어도 현재 이 신차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플러스 15년에서 20년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로에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넘어가야지 전기차 시대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이게 20년 안에 오겠냐 이 말이야. 네? 20년 안에 오겠냐 이 말이지. 이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10년 안에는 죽어도 안 올 거예요. 2032년 그때는 안 올 겁니다. 네. 물론 올 수도 있지. 네,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겠지만 올 수도 있겠죠. 갑자기 내연기관 자동차 단종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전기차 시장 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1, 2년 안에는 안 와. 5년에도 안 와. 10년에도 안 와. 이렇게 된다라면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성장은 하겠지만, 네. 확실하게 얘네들 시장을 지배하는 시점은 멀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상황들이 이게 1, 2년 사이에 이만큼 올라가서 10배씩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상황. 실제로 보게 되면 더 밑에서부터 치면 이게 몇 배 올라간 겁니까? 4,000원부터 시작해서 24만원이면 몇 배 올라간 거예요? 10배. 네? 많이 올라갔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반영이 되었다.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되었다. 주가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가격을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반영되지 않은 지금 현재에 인정될 수 있는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가격으로 돌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12,000원짜리가 24만원이 갔어. 20배가 올라갔어요. 20배가 올라갔는데 2000%잖아요. 2020년부터 2000%가 올라갔어요. 20배. 기업이 전기차 시장이 20배나 성장했냐는 얘기야. 아니겠죠. 20배 성장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 20배 성장한 부분들은 그 기간적인 부분을 옆으로 늘려야 되겠지. 그걸 봐야 돼요. 20배 성장하는 거.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는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전기차 시장이 어떤지 아느냐 뭐 그것부터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뭐 자기만의 생각이 당연히 있으시게야 하겠습니다만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나한테 들리는 거. 왜냐면 분명히 나는 고점에 사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위에서 사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따라 올라갈 때 매수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27만 9천원에 사가지고 24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23만 원까지 떨어져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순식간에 마이너스 15% 17% 나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제가요 작년 7월 8월부터 해가지고 계좌를 막 이렇게 가지고 있어. 계좌가 많이 깨졌어. 시장이 내려가니까. 근데 계좌 손실률이 마이너스 17% 18% 정도 된다 칩시다. 작년 7월 8월부터 그 정도 나오겠죠. 시장이 내려간 게 있으니까 뭐 17% 18% 이것도 안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네. 1년이 넘도록 조정을 받아도 17% 18%인데 이거 해도 지금 미칠 것 같잖아요. 이것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일주일 사이에 17% 18% 나와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탱이 하겠지. 네? 공개 매수요? 한일 네트워크스가 공개 매수를 왜 하는 거지? 그거 조금 이따 봐드릴게요. 뭐 상장 폐지하나요? 뭐 자동적으로 사주는 게 있겠지만 그거는 봐야 되겠는데 네 봐볼게요. 네 그거야. 네 이부자가 썼지 공부하라고. 에휴 진짜 큰일이야 큰일.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야. 이부자가 또 후성에다가 댓글을 달았잖아. 기술적 분석에서 정말로 좋은 너무나 좋은 위치라고. 그러고 나서 그냥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방송도 안 하고 그러다가 지금 오늘 또 와가지고 또 뭐라고 한마디 또 거들라고 그러는. 참 문제 많아요. 네. 이런 분들이, 네. 이 시장에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일 문제야. 네. 네, 근데 저 사람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네. 구독을 하고서 알람 딱 해놓고 밥 먹고 있다가 야 성주다 방송 열었어. 빨리 가가지고 내가 한마디 써야 돼. 나 오늘 관종 오늘 내가 좀 준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한마디 또 먹고 네. 또 들어가고. 나중에도 뭐 부자 될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아직은 뭐 힘드시겠지만 네. 장이 좋아지면 근데 뭐 안 튀고 찬 튀고 간에 뭐 시장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장이 좋아지면 다 같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돈 벌 날이 와야죠. 네. 뭐든지 네 주식이라는 건 다 그래요. 네 지금 당장의 시점과 멀리 내다보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 당장 만약에 후성을 여기서 만약에 봤을 때 이건 당장 보시면 아까 전에 보신 한신기가 또 비슷하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해.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단기적으로 재미가 없는 거거든. 이걸 네가 버텨낼 수 있겠냐? 못 버틴단 말이지.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 뭐 장기 투자했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가 10만 원 못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삼성전자 10만 원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당연히 넘어가지. 더 위로 넘어가요. 네. 다 넘어갑니다. 삼성전자 10만 원 넘어가요. 지금 뭐 그러면은 야 10만 원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지금이면 야 한 70% 정도 수익 내겠네? 맞아요. 지금 사가지고 그 있으면 70% 정도 수익 나겠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이 아니란 얘기거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주식을 매매할 때, 매수할 때 단기냐 장기냐를 잘 판단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버틸 수만 있다라면 이런 주식들은 사놓고 그냥 있으면 배당 주지. 뭐 실적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평가지. 뭐 부담될 게 전혀 없단 말이야. 근데 삼성전자 10만 원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또 여기 네. 그래.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못 넘어간다는 것은 지수가 3000포인트를 못 간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지수는 3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신 상태에서 뭐 희망은 회로니 무슨 뭐 회로니 막 그러면서 실제로는 전기 뭐 회로 기판 이런 거 하나도 볼 줄도 모르면서 뭐 FPC가 뭔지는 알아요? 모르겠지. 그건 모르고 있을 거야. 그거 모르면서 그냥 어서 말은 주워 들어가지고 이것이 희망 회로입니다. 뭡니다. 막 그러면서 무슨 철학책을 읽은 것처럼 막 그냥 자기가 소크라테스야. 뭐 아리스토텔레스야. 그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냥 어쩌다가 한마디 또 쓰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해해. 네. 이해해. 이 부장님. 이해한다고. 이해하는데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 삼성전자 10,000원 막 이럴 때 지금은 이게 뭐 10,000원이라는 게 이 자리 같지만 이거 50배를 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50배를 더 하면 이게 50만 원이죠. 그럼 10,000원짜리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저 밑에란 말이야. 저 밑에. 네. 저 밑에 10,000원이었단 말이야.
기판이래. 그렇지, 기판이지. 그래요. 그 수박 겉을 막 하는 거야. 막 이거지 껍데기를 핥으면서 고청 수박인지 이거지 하만 수박인지 막 근데 이것이 애플 수박인지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나도 하지. 자, 아무튼 시장은 여러분 역사를 믿으세요. 역사 공부를 해야 돼, 역사 공부. 그래서 지금 그냥 눈앞에 것만 보고 살면 안 되는겨. 시장이 그렇게 힘든 구간이고, 뭐 IMF고, 뭐 리먼 사태고, 뭐 브렉시트고, 코로나고, 뭐 별 지랄 같은 상황 다 겪었어도요. 시장은 어떻게 했다고? 계속 우상향이요. 네. 이게 우상향이라고. 닷컴 버블 때 이 주식은 하긴 했어요, 이 부자님? 닷컴 버블 알아? 와, 씨. 역사는 그래도 좀 있는가 봐요. 닷컴 버블 이야기할 정도면은 책에서 본 거 아니면은 네, 그 시절에 태어났거나 뭐 나는 지금 97년생인데 지금 2000년생이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건데. 네. 아무튼 시장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네, 잘 참고하시고 네. 전체적으로 네. 이 시장에 대한 관점을 보실 때는 그래서 내가 지금 눈앞의 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멀리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닷컴 버블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은 닷컴 버블 때도 뭐 인터넷 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 뭐 어떻게 보면 사기극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한번 나오게 되면 걔네들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한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아이코 부자 됐대. 와. 네, 내가 올해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 나왔구만. 이 부자님이 부자가 됐다. 닷컴 버블 때. 그래서 언제 깡통 찬 거예요? 닷컴 버블 때 부자가 됐는데 언제 깡통 찬겨? 빨리 얘기해봐. 이게 2000년이니까 2000년에 부자가 돼서 2008년에 깡통 찼겠구나. 리먼 사태 때.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그때부터였어요. 이렇게 내가 힘들어진 게. 그런 거요. 부자 되실 거예요. 네. 방송 잘 듣고 저거 하세요. 이거는 저거 자진 상장 폐지구나. 그죠? 자진 상장 폐지. 이건 지들이 알아서 저거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상폐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가 알아서 공개 매수 해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거 그냥 팔으셔야 돼요. 네. 안 팔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안 팔면은 안 되겠지. 뭐, 이 자진 상장 폐지한다는 의미는 내가 그냥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난 당신들의 간섭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가 당신들 주식 다 사가지고 그냥 다 사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뭐 전부 뭐 공개 매수 응모한 주식 전부를 매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상장 폐지 되면 안 되잖아요. 12,000원에 파시면 되죠. 네. 공개 매수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뭐 제일 높은 가격이네요. 네. 이거는 그냥 파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전부 다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공개 매수 걸어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월급 종목 갈까요? 네. 월급 종목 갈까요? 이 부자 지금 속 탄단 말이야. 월급 종목 빨리 듣고 딴 데로 가야 되는데 말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앉아있어. 오늘 말 많은 거 봐요. 빨리 얘기하라고. 네. 계양전기 괜찮아요. 네. 오늘 같은 여름 같은 때 그냥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계양전기는 어차피 뭐 상패나 이런 것들이랑 관계가 없고요. 네. 개선 기간이 지금 8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네, 거래 재개가 될 겁니다. 뭐 그건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이게 상장 폐지가 되는 조건들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 보고서라든지 또는 감사 보고서 등등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것, 이렇게 뭐 어떤 그 요건이라고 그러죠. 네, 상장 폐지의 요건 뭐 등등등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냥 네, 그 기간 동안에 니들이 이만큼 미흡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 놔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라고 그 기간 동안에만 갖다 주면 끝이에요. 네,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어. 니들 잘했으니까 거래 재개 시켜줄게. 그렇게 넘어갑니다. 네, 대부분이 그런 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상장 폐지를 마음대로 잘 못해요. 상폐가 되는 기업들도 가끔씩 나오지만 정말 그 구제불능인 것들은 상장 폐지가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상장 폐지를 잘 못 시켜요. 왜냐면 주주들, 네, 신라젠 이런 거 아직도 저거 하잖아. 네. 이거 사실 옛날 같았으면 상장 폐지 다 시켰지. 근데 상장 폐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주주들이 너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폐지 못 시켜요. 개선기간 계속 명령시키는 거라서 뭐 심각한 것들도 상장 폐지가 잘 안 됩니다. 주주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상장 폐지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월급 종목은 만도예요. 만두 아니고 만도죠. 네. 만두 아니고 만도. 네. 자, 만도는 사실 아직 추세는 다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오늘 지금 자동차 부품 쪽을 우리가 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을 좀 보시긴 해야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올 하반기 3분기 이후부터는 정상화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 거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기 민감 섹터라고 보셔야 돼요. 실적이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동차 부품주 좀 보는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나 지난번에 우리 월급 종목 중에 현대위아도 있었죠. 네, 현대위아 이런 것들은 지금 돌리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저점을 잡고 분위기 좀 잡아가고 있거든요. 위아나 모비스다 이런 것들 다 올라갈 거예요. 네, 다 올라갈 거라서 큰 문제될 건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모비스가 대장이긴 하죠. 모비스는 이제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에는 이제 부품주들도 전부 다 이제 전기차 관련한 그런 부분도 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내연기관과 또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1, 2년 사이에 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력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뭐 지금 화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게 유지가 잘 되고 있죠. 뭐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모습인데, 현재 시점에서 이 화신도 작년에 우리가 수익을 좀 내고 팔아먹었잖아요. 그 이후에 좀 조정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다시 재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자동차 부품도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야. 네. 인정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 인정받는 구간이 지금 벌써 나타났는가? 그건 아직은 퀘스천 마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을 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월급 종목에 대한 의미는요, 매달 사서 모으란 얘기가 아니고, 네, 월급날 사볼 만한 주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매달 월급 받을 때 계속 모으면은요, 지금 포트폴리오 못 따라가지. 네. 왜냐면 매달 1년에 보니까 한 2, 3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계속 매달 어떻게 살 거예요?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 새로운 종목 또 사고 해야 되는데, 월급 종목은요, 길게 장기적으로 멀리 이 종목 수에 상관없이 끌고 가면서 내가 수익이 날 때까지 보유한다라는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겹쳐서 또 한 번 더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주가가 여기서 샀는데 이만큼 올라갔다 떨어졌어. 또는 샀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야. 등등등이 나올 때 추가 매수가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월급날이랑 잘 맞아 떨어지면 추가 매수가 또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월급날 사는 주식이 월급 주식이에요. 여러분 월급날은 아니고요. 제 월급날. 네. 내가 월급 타서 사는 주식이 월급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이제 만도를 보시면 좀 덜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좀 덜 올라갔다. 근데 뭐 확실히 추세는 바뀌어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저항을 얹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분위기는 일단은 골든크로스 만들어졌고요. 61이평선까지 잘 올려놨죠. 자, 지금은 장기평선이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죠. 자회사 상장에 대한 것들은 사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자회사 상장에 대한 부분이 당장 뭐 부담이 된다거나 그렇진 않죠. 이게 그 뭐 물적 분할로 가나요? 지금 만두도 분할 이야기가 있나요? 그런 얘기는 내가 못 들어봤는데. 분할을 해서 만약에 얘가 주력 사업 부분을 떨궈낸다 라고 한다면 모르는데, 이게 분할 얘기는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분할은 없죠. 그냥 원래 이제 뭐 연결고리가 있던 그런 상황은 관계가 없고요. 네. 그거는 좋겠지, 당연히. 만약에 예전에 SK 같은 경우 볼 때도 SK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할 때 이 자회사잖아요. 이거 상장할 때는 이 상장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상장해서 덩치가 커지게 되면 얘도 덩달아서 돈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상장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면서 뭐가 나왔어요? 이게 되는 부분이 좀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LG에너솔루션 지금 몸집 커져가지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회사 입장에서 손해볼 건 별로 없어요. 걔네들 이렇게 뭐 물적 분할해가지고 떨어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당장 부담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얘가 이런 게 있어요. 만도라는 기업이 떨고 난다 했다고요? 그 내용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봐주세요. 분할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그거는 봐봐야 되겠는데 분할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어디 있어 그런 얘기가? 근데 언제 나온 얘기예요? 혹시 아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빠빠빠빠빠빠 만도 물적 분할 찾아보면 돼요. 만도 물적 분할 작년에 여기 잠깐 봐봐요. 그러면 여기 작년에 상장한대요. 100% 물적 분할 MMS라는 게 나온다고.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게. 그래서 얘가 뭘 가지고 나가는 거야? ADAS 이거는 저거네요. 그죠? 이게 뭐야?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네. 요거 자율주행 분야를 물적 방침한다. 물적 분할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물적 분할 방침을 해서 100% 자회사 만들겠다.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상장 안 하면 관계없어요. 근데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들, 이거 지금 물적 분할을 한 거예요? 지금 저거 물적 분할 쉽지가 않거든. 아직 한 건 아니죠.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지금. 네.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물적 분할 못 할걸? 네. 했다고? 분할했어요? 추진을 해서 물적 분할이 됐어요? 어디 보죠. 나는 몰랐지? 22년도 요거 한번 봐볼까요? 이 사람 걸로. 아직 안 했어요? 뭐요? 한교 안 한교? 아, 물적 분할이 이렇게 물적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 됐다. 이렇게 됐다. 물적 분할이 된 거네? 그러면 100%로 해서 사업이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봐야 되겠다. 그죠? 물적 분할 했네. 상장은 아직 안 된 거고요. 네. 지난번에 그 어떤 기업이지? 그 물적 분할 하는데 상장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포스코. 네. 포스코. 포스코가 홀딩스를 바뀌었잖아요. 근데 얘는 왜 지주에서 안 갔어? 네. 지금 이거 빠진 거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빠진 것 같지 않은데. 네. 상장을 정관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상장을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근데 물적 분할하고 상장 못 해요. 그러면은 욕을 뒤지게 처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LG화학 문제 때문에 LG화학 때문에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서 그거는 네, 좀 봐봐야 되겠는데 상장을 하지 않으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도 뭐 물적 분할 한다 뭐 그래 가지고 얘기 있었는데 뭐 그 이유는 뭐 특별한 거 없죠. 네. 왜냐면 얘는 상장 안 시키겠다 그랬거든. 이 물적 분할을 한 자회사가 상장을 안 하면 어차피 얘네 사업부는 전부 다 얘 거야. 네. 독립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요. 상장을 하지 않으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면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가 A-를 만들었는데 핵심 사업부를 A-가 갖고 갔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A-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A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LG화학이 애매해졌던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시켰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고요. 만도 같은 경우가 만약에 물적 분할한 부분들을 상장을 시키겠다 여기에 나온다라면 그게 뭐 당분간의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당장의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닐 것 같고 분할은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뭐예요? 이게 나도 잘 모르겠네. 분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분할을 한 것 같은데요. 분할은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네. 요거는 일단
상장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은 안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당장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요거를 이제 끈끈하게 고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죠. 이제 만도는 자율주행에 대한 핵심 사업부를 이제 물적 분할했다 치죠. 물적 분할때 치고, 네. 물적 분할했대요. 네, 공시를 못 찾겠어. 물적 분할했대요. 네, 우리 대목님이 물적 분할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상장을 아직 안 했는데 그럼 상장을 하게 될 것인가? 이거는 분명한 건 이거 있어요. 물적 분할을 하는 것은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A라는 기업이 이제 이 부분에서 뭔가 특출한 어떤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A-로 진행이 돼. 다시 진행이 되고 여기 이제 핵심 사업을 떼어내고 얘는 그러면은 핵심 사업을 떼어내면 뭐가 돼요? 그냥 이 사업부가 아닌 다른 쪽을 영위하거나 아니면은 지주사로 남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상장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자금 조달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냐면 장사를 해야 되니까. 네, 장사를 해야 되니까 분할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업부를 더 키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업부를 더 키우겠다는 이야기고 사업부가 더 커진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돈 들어갈 때가 많다는 이야기.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자금을 외부에서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장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현재 시점은 주주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해요. LG화학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 빠졌잖아요. 네, LG 에너지솔루션 나가면서. 그리고 또 배터리 가지고 투자했었는데 그런 꼴이 날까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도 같은 경우는 뭐 꼭 그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쪽도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실적 같은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 보여지고요. 지금으로서는 상장 계획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당장은 문제될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일런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네, 그 시점을 문제될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이 당장 추진될 만한 내용은 아닐 거고요. LG화학도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몇 년, 한 1년 정도 지났죠. LG 에너지솔루션 상장하는 게 그 정도 얘기 나오고 나서 그 정도 걸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1, 2년 사이에 그거 가지고 문제치 삼을 만한 내용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분할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될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주가에 반영되는 내용은 아닐 것 같고 상장을 하더라도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들에서의 그 자회사 상장 어떻게 보면 이 자회사 상장을 조금 더 좋게 받아들인 경우들도 있어요. 네. 조금 더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인식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도 뭐 물적 분할은 상장하겠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물적 분할 하는데 별로 안 믿죠. 우리 상장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거 별로 안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 잘 주고 뭐 그러면은 주가 올라가면 상관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자율주행에 만도 쪽 자율주행에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만도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테마가 형성됐다라고 한다면 네, 주가가 지금은 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뭐 몇 년 후에 네,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그럴 때 팔아먹어도 되는 거니까 지금은 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당장 1, 2년 사이에, 네, 1, 2년 사이에 상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에 대한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려면, 상장을 하려면 이미 그런 것들 준비해가지고 과정들 해가지고 뭐 공모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시간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당장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물적 분할하고 나서 요즘에도 상장하겠다고 용감하게 밝히는 기업들 많지 않잖아요. 네. 일단은 물적 분할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상장 안 해요. 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이거는 적어도 1, 2년 사이에 일어날 일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일단 걱정하지 말고 두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장하겠다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전략을 좀 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은 네, 변화가 있을 테니까 그럴 때 네, 제가 진단을 또 전략을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면 되겠죠. 네. 뭐 지금은 네, 자동차 부품이라는 덩어리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뭐 꼭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성차 쪽에서의 판매량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덩어리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네, 상장 못해요. 상장 못해. 그래서 얘네들이 상장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급한 거 아니니까 몇 년 있다 보자 이런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서 뭐
보유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얘기 나올 때쯤 되면 아마 주가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에 팔아먹으면 되니까요. 네, 그거는 전략은 나중에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는 문제 삼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만도, 네, 어떤 업황이고 또 어떤 상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또는 상황이 어떤지는 대충 아시겠죠? 네,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추세는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굳이 네, 촛불이 초치는 그런 짓거리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지금 이제 여기요. 네, 여기 라인대가 이제 5만원 정도 라인인데 5만원 정도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좀 하는 거고요. 요 구간대가 이제 네, 저항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7만원 정도까지 저항이 잡혀 있을 건데 자동차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뭐 충분히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오히려 지금 뭐 화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기업 자체도 뭐 다른 것보다 뭐 모비스나 이런 것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응하기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네, 홀딩 전략 또는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오늘 월급 종목이고요. 내일 아침에 네, 오전 중에 매수할 겁니다. 저는 한 12시쯤 되겠죠? 아침 시황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매수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만약에 내일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마 한 55,000원 전후로 매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무튼 12시 정도에 매수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도가 첫 번째 종목이고요. 두 번째가 한국 알콜입니다. 네, 알콜. 요 종목도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2020년대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을 꾸준하게 받다가 이제 추세를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패턴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장기적 추세야 뭐 일단 뭐 지금 이제 이것도 월봉상 보시면은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 라인을 지금 만원대에서 지지를 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 지금 월봉상에서 나타나는 골든크로스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횡보가 조금 더 진행되거나 상승이 조금 더 진행되거나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500원 정도 12,000원 12,500원 정도 라인대가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요런 정도로 가게 되면 별 문제 없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데드 나온 이후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요거는 우리가 일봉이나 다른 쪽에서 괜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진행이 되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든크로스 통해서 주가 반등시키면 좋기 때문에 여기 위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지금 네 뭐 술 주정 뭐 이런 쪽도 있지만은 예 지금 기업의 내용들을 네 전문적으로 좀 네 이야기해드리면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있죠. 네. 화학 제품 및 주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정은 술이죠. 네, 합성 주정, 무수 주정, 정제 주정에서 이게 주정 제품 이런 거 되고 있고 초산 에틸, 초산 부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자급 정밀 화학 소재 이런 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요. 자동차, 선박, 건설 여기에서 나오는 거하고 전자 재료에 들어가는 이제 수요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경기 민감 섹터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일단은 뭐 경기가 좋아지고 화학업종이 좋아지고 화학주들도 지금 괜찮거든요. 화학주들도 지금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 민감 섹터들이 좋아질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상황들을 우리가 잘 참고하시면 되는데 요것을 이제 그대로 등에 업고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실적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시면 되죠. 기업 내용만 딱 따지고 보면은요. 지금 일단은 뭐 ROE라든지 유보율, 부채비율 굉장히 낮고요. 망하려면 없어요. 그 다음에 퍼가 6배 정도니까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전에 보셨던 만도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유보율 높고 그런 기업 중에 속해 있지만 이것도 그런 식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면 늘어나고 있는 상황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간 상황도 지금은 나쁘지 않죠.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올 분기가 이제 108억인데 작년하고 좀 비슷한 수준. 근데 이게 점점 좋아진다라면 네.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지금 퍼가 6배 정도라는 것은 이게 저평가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500억 영업이익 500억 정도니까 매출액은 지금 5천억이네요. 매출액 5천억에 시총이 2,500억. 그러니까 한 절반? 한 40% 정도? 네. 40% 정도? 한 절반. 네.
그 절반 정도 만약에 저평가 됐다 친다라면 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한 2배 정도 더 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보다 2배가 더 되더라도 뭐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주가가 계속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면 올라오고 있지 않다라면 이 부분이 이제 문제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재작년 작년에 붙었었던 그 실적에 대한 요 고점 라인 때요. 물론 이때는 테마가 따로 있었죠. 네. 테마가 따로 있었지만은 요 당시 시점이 적정 주가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이 주가는 요 정도 2만 원대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유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테마가 너무 세게 치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는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을 택한 거죠. 네. 그래서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내려온 상태.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네.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자기의 어떤 물론 이 실적이 계속 500억대 유지할 수 있다면 영업이익이요 또는 매출액이 이제 5천억 6천억 계속 늘어날 수 있다면 요거는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속해 있는 업황이 그렇죠. 자동차, 전기전자, 뭐 화학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경기 좋아질 때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실 건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타는 거 요즘에는 그리고 종목들 보실 때 시장은 지금 분명히 바닥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쭈삣쭈삣쭈삣 하는 모습이죠. 근데 먼저 돌아서는 종목도 있다고 했죠. 먼저 돌아서는 종목들. 먼저 올라가는 거. 나 먼저 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 이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먼저 돌아서는 거. 먼저 돌아서는 종목들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이 모양이라도 움직인다. 왜냐면 시장이 이 모양일 때 이렇게 움직였는데 시장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오르겠죠. 지금 보시면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도 대부분 좀 그런 모습도 좀 있잖아요. 뭐 강원랜드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미리 다 이제 돌파가 이제 진행되고 추세가 이제 전환이 돼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시장은 옆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우상향을 하고 있어. 막 급하게 올라가는 거 말고요. 급등하는 거 말고. 이렇게 추세를 따라서 우상향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 관심을 다 가지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추세 전환인데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시장보다 먼저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포지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 뭐 CGV 이런 것도 다 좋아요. 네. CGV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은 뭐 걱정거리가 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잘 올라가고 있어. 괜찮아. 네. 아무 문제 없죠? 네. 지금 뭐 횡보가 나온다. 뭐 별 문제 없는 거예요. 뭐 여행주, 항공주 이런 것들도 뭐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냥 큰 흐름을 보게 되면 별로 움직인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세세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반등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 뭐 한국전력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다 괜찮은 거잖아요. 네. 시장은 이 모양이지만 주가가 돌아서고 있다. 괜찮은 거예요. 그다음에 큰 흐름으로 봤을 때도 돌아서고 있다. 괜찮은 거예요. 시간제의 어떤 차이일 뿐이죠. 시간적인 차이일 뿐이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찾을 때 뭘 찾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종목들 찾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헤매고 있어 또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 이런 것들 건드리지 마시고 또는 급하게 올라갔어 이런 건드리지 마시고 급등한 것들 위에서 사면 대부분 다 떨어져요. 네. 이거는 좋은 위치에서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지금 사지 말고 내려간 다음에 사세요. 그래서 밑에 샀잖아요. 그 가격대가 지금 24,000원. 요 정도. 현재 가격대 근처예요. 요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다 확인하고 사는 거야. 왜? 급등하게 되면은 대부분 나한테 좋은 결과가 안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은요. 시장이 만약에 이제 저점을 잡고 만약에 내일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다 올라가게 되어 있지. 단 2%든 3%든 또 테마를 갖고 올라가게 되어 있죠. 지금 뭐 장기적으로 어떤 상황이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네. 마이너스 20% 30% 나오는 것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 시장이 계좌가 마이너스 30%라고 하더라도요. 장만 돌아서면 됩니다. 시장만 돌아서면 돼요. 시장 돌아설 때까지 여러분들 그냥 숨죽이고 계세요. 뭐 무리하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고 네 기다리세요. 어차피 올라갈 거 지금 가장 힘들 때다라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종목들 잘 들고 가셔야죠. 자 그래서 월급 종목은요 오늘 만도 네 만도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쪽. 자동차 부품 쪽에서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이런 거 다 괜찮아요. 네.
다 지금 돌리고 있죠.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화신 뭐 이런 것도 네,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 난 관심 갖고 싶다. 뭐 꼭 이거 아니어도 돼요. 만도 아니어도 되는데 관심은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네, 매수의 포인트에 근접한 종목이 만도. 그래서 오늘 만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시점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섹터로 같이 보시고, 완성차 쪽 현대차도 괜찮아요. 네, 현대차 월급 종목이잖아요. 현대차도 괜찮습니다. 나 완성차 쪽 가고 싶어. 네, 괜찮습니다. 현대차도 괜찮으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 돼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길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 알콜이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국 알콜 추세 전환과 그 다음에 업황의 호전. 뭐 다 어쩌다 보니까 자동차가 다 섞이긴 하는데, 네, 자동차가 그만큼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업황이 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들로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월급 종목은 만도와 한국 알콜 두 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황으로 보시고요. 시장은 걱정할 거 있다 없다? 없다. 일단 상황은 저점 지지 잡고 반등이 나가는 타이밍으로 됐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시간이 돼버려서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어. 급 마무리. 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부분들은 아직은 네 바닥이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대신에 네 더 빠질 만한 염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 시황에서 또 못다한 그런 설명들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초심만 잘 지키시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버텨. 네, 버텨. 그냥 기다려. 그냥 개겨요.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러서지 마시고요. 네. 오늘 그래서 굿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고 푹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